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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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래쌤입니다.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쌤입니다. 안녕. 손날에 발랄해. 저 지금 아침에 대치에 도착했고요. 오늘 제일 바쁜 날이에요. 오늘 10시부터 10시까지 수업하는 날이고 오늘 유튜브 이거 마감해야 돼가지고 지금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지금 찍는 건데요. 할 수 있겠죠? 저에게 30분 정도 있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진정하고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웨이크메이크 토끼립. 너무 예쁘거든요? 얘를 살짝만 더 발라볼게요. 얘가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게 올라가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제가 진짜 요즘에 너무 사랑하는 향수입니다. 시슬리 오디스와르. 이거 진짜 기절기절. 너무 좋아. 너무 예쁘다. 지금 수업갈 준비도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들 진짜 이거 꼭 사세요. 이거 뭐냐면 이케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쿠키인데요. 이거 게임 오버야. 그날 그냥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완전 공짜로 행복해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 가면 진짜 무조건 쟁여올 거예요. 진짜 드릴 말씀 너무 많아요. 제가 작년에도 대치의 겨울에 대해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대치를 알고 계시는 분 또는 대치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재미있는 그런 생각거리를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오늘도 대치의 겨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그냥 뭐랄까 그냥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슬슬 대형화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야지. 나 진짜 열심히 했잖아 진짜. 조금 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너무 많지만 어쨌든 저는 주어진 시간 대비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수업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첫 번째가 이제 판서예요. 저는 정말 판서부터 연습을 했거든요. 글씨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서의 그 폰트와 폰트 크기부터 이제 저의 수업이 대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동명이인이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 뭐 2명, 3명 그리고 많게는 정말 성이 다르고 4명까지도 비슷한 이름들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전 여기서 훅 체감을 해요. 진짜 동명이인이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풀이 커진다는 의미니까 내가 수업을 잘 키우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다양한 어머님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좋은 어머님들이 90% 정도 되고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어려운 어머님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건 레알인데 제가 십자가 멜게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왜냐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들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7시 50분에 전화가 오셨어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근데 어쨌든 아침에 저도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전화의 내용인 즉슨 우리 아이가 숙제를 못했는데 그 숙제를 남아서 보강해 줄 수 있느냐. 아이들이 정말 많은 수업이었고 당신의 아들 딱 하나를 위해서 저한테 보강을 요청하신 전화를 7시 50분에 하신 거예요. 전 솔직한 마음으로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구나. 이 아이가 하나고 위아래 뭐 형제 자매도 없고 이 아이를 처음 기르시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형제자매가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아니나 다를까 진짜 외동아들이었어요. 거기까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제가 수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계속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그때 드냐면 만약에 이 어머님이 이 아이에 대한 존재를 저한테 상기시키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그냥 그 아이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지? 어떡하니 아침에 많이 피곤하겠다 하고 지나갈 일이에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희 엄마는 선생님한테 아침 8시에 전화해서 너를 더 봐달라고 부탁하시는 분인데 넌 이러고 있니?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한 긍휼함이 이 아이를 한 번 더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저한테 책은 재촉하는 것까지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역할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만일에 선생님들한테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시면요. 이 사랑이 더 갈 순 없어요. 이 아이한테. 그래서 아이를 더 체근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만드시는 걸 수도 있다.
저는요 아무리 수강생이 많아도요 구두 테스트를 다 하나하나 보거든요. 구두 테스트 저도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한 명 한 명 한 명 제가 책을 한 번씩 들여다보면서 어떤 문제를 틀리고 어떤 단어를 알고 모르고를 파악하거든요. 그럼 얘의 실력이 대충 보여요. 그럼 그때부터 이 정도 단어는 모르겠지? 이 정도 단어는 알겠지? 라는 걸 가늠해서 제가 시험을 봐요. 이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제가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중간 점검 싹 해가지고 얘가 부족한 영역이 보이면 보강하고 얘가 강한 영역이 있으면 더 강하게 만들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제가 다 하거든요. 정상적인 선생님이란 알아서 어련히 마음을 쓰고 이 아이를 살뜰히 살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그러니 제 직업의 일부다라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이 아이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엄마 아빠 얼굴 보는 것보다 선생님 얼굴 보는 걸 더 오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관리도 참 중요하지만 저에게 주는 영향력, 부모님이 저한테 주는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선생님도 인간일 뿐이에요. 어떤 부모님은요 저한테 수업이 끝나고 바로 메시지를 주세요. 선생님, 오늘도 우리 아이가 차에 타자마자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볼이 빨개가지고 흥분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전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제가 정말 이 겨울에 선생님 수업 선택한 거 절대 후회 안 하고요. 수업료가 정말 아깝지 않은 수업이라는 거 절대 통감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되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싶죠. 근데 저는 그 하루를 살아요. 그리고 저도 인간인지라 그 아이를 한 번 더 보게 돼요. 이거는 또 비단 부모님의 역할만은 또 아니거든요. 아이들도요 자기 사랑 자기가 받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매 수업이 너무 아쉽고 아이들한테 더 얹어주고 싶고 더 많은 거를 알려주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 수업을 완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정말 한심하게 행동하는 아이도 있어요. 매번 지각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요. 매번 거울만 보고 책 안 가져오고 주머니 이렇게 손 넣고 필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한 명 한 명 한 명 저의 에너지로 진짜 말 그대로 사람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모름지기 강사라 했을 때는, 선생이라 했을 때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느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댔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주머니에 이렇게 손 넣고 필기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지나갈 수 있어요. 너는 하나고 나머지 애들 눈 초롱초롱하게 날 바라보고 있으니까 쉽죠. 근데 저한테 문득 든 생각이 초심을 잃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한 명 그냥 지나가는 순간 너는 그냥 초심을 잃고 있는 강사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체 아이들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상기를 시킨다든지 쉬는 시간에 그 아이를 불러내요. 그래서 그렇게 잘근잘근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러면 또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공부를 하는 척을 해요. 그냥 저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번 더 말을 해보자 라는 심정으로 끝까지 얘를 추적해요. 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 하나쯤이야 하고 지나가는 그 생각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그게 진짜 부모님의 그 마음과 완전 반대되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선생으로서. 그래서 제가 제일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겨울에는요 제가 어떤 아이들을 많이 만났냐면 실력이 안 되는데 고3 텍스트를 막 풀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고3 텍스트 푸니까 나도 고3 텍스트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을 제가 아니야, 고2 텍스트부터 먼저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올라가야지 고3 텍스트는 국어 비문학을 영어로 푸는 거야 라는 말로 제가 찬찬히 이렇게 쌓아 올렸던 아이들이 많았다면 이번 겨울에는요 진짜 실력파가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스펀지처럼 쑥쑥 흡수하고 제가 요구하는 모든 과제들, 모든 내용들을 정말 완전 소화하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손 볼 때 살짝 이렇게 물어봐요. 너 근데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어? 제가 물어봐요. 10이면 9이 네 선생님 저 책 많이 읽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책 읽는 학원을 다니고 토론 학원을 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책만 읽고 학원 안 다녔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아니요 책 안 읽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걔도 분명 책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냥 겸손한 것 뿐일 거예요. 이건 명백해요.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저학년은 학원 다닐 필요 없어요. 전 분명히 생각해요. 100% 책만 읽히셔도 무조건 소화력은 생겨요. 근데 반대로 말씀드리면 책을 읽지 않은 아이들은요 그 무엇을 배워도 이해나 응용이 2배 이상 걸립니다. 이건 100% 그냥 진리예요. 책을 읽지 않고 개념을 이해해서 이 개념을 응용해서 문제 해결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얘는 공부를 왜 못하지? 성적이 왜 안 나오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책을 많이 읽지 못해 이해력과 사고력이 없는 거예요. 책은 무조건 많이 읽히셔야 돼요. 지금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대치의 겨울에서 수학학원 5번, 6번 보내신 어머님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요, 수학학원 3번으로 줄이시고 2번은 책 읽히게 하시는 게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받아요. 겨울이잖아요. 문법을 잡아줘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문법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제 원장으로서 제가 만약에 수업 셀링을 하려면요, 2가지만 짚으면 돼요. 문법하고 단어를 짚으면 돼요. 아, 문법이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우리 아이 문법이 약해요. 어머님, 단어가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선생님. 단어가 약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아이 문법 너무 강해요. 어머님, 이 아이 단어가 너무 강한데요? 한 명도 없어요. 문법은 원래 약한 거예요. 정말 구조적인 이해가 너무너무 뛰어난 아이를 제외하면요, 문법은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단어는 양 자체가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마스터할 수 있는 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과 단어가 굉장한 키워드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둘 다 잡는 게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이 겨울에 하나를 집중해야 한다라는 상황이라면 전 무조건 단어죠. 문법은요, 12가지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12가지 중에 핫글리시 시험에 출제되는 영역은 그래봤자 6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으로 뺑뺑이를 돌리면서 계속 체계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훨씬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한, 훨씬 더 물리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한 단어를 잡으셔야 돼요. 최근에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도 많고 올해엔 또 도전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아서요. 이 일에 대한 에너지 안배와 분배,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었는데 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에너지를 분배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없던 에너지를 끄집어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도전하는 일에 훨씬 더 용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나는 내 일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저는요, 매일매일 일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저께는 제가 밥을 먹으러 아웃백을 갔거든요. 아웃백에서 오렌지 에이드를 마셨어요. 근데 오렌지 에이드가 노랗게 예쁘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에 이제 변기 뚜껑이 이렇게 접혀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변기 뚜껑 살짝 이렇게 열었는데 오렌지 주스 같은 어둠이 변기에 전체 묻어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은 보이는 곳에선 누구나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진짜 이 사람이 미덕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정말 하늘을 두려워해요. 하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믿고 사랑하고, 정말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늘이 날 보고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위로도 받고요,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하거든요. 어디에서나, 내가 서 있는 그 어디에서나 하늘이 날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롭게 행동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치의 겨울, 진짜 드리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요. 제가 1분 남았어요. 들어가 봐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손나래 발라래. 안녕.